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에 중대한 변화가 좀 있었죠. 라정찬 씨가 이제 사내 이사에서 대표로 자리를 이제 바꿨어요. 이거는 좀 형식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그 겉으로 보면은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에 상당히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다른 건과 그 병행이 돼서 대표이사로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좀 있었다 이거죠. 네, 아마 대충 감을 잡고 계시리라고 보여지지만 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주가 방향하고 수급, 네, 이 부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액티브 종목도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많이 성원해 주세요. 네, 저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이라는 것이 항상 늦죠. 네,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차는 탈방에 와서 해소를 하세요. 네, 네이처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대표이사 복귀권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나왔으면은 야, 또 생쇼를 하는구나. 뭔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해?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임원권과 관련해서 소유 주식수 변동권에 대한 공시가 나왔던 부분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5만 4천 주가 들어왔죠. 5만 4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5만 4천 주 들어와서 라정찬 씨가 5만 4,664주의 지분을 늘렸어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한 10억 정도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10억 정도 지분을 추가해서 비중을 1.43%까지 높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물론 이제 대표이사만 할게 하고서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별거 아닌데 지분까지 사면서 내가 책임 경영을 한번 할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냥 대표이사만 직함만 바꾸는 거하고 지분을 인수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지분을 인수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주주연대에서 그 지분을 잡고 액트 지분을 올리면서 사측하고 자꾸 그 대적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 뭐 이런 측면들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그 대표이사로 되면서 지분을 추가 취득을 했다는 것은요. 네이처셀이 지금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어떤 주체들한테 이 지금 현재 그 대표가 지분을 더 취득했다는 것은 엄청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라정찬 회장을 너무 그 밑으로 보지 말고요. 이 잘하는 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네이처셀이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취득하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임상에 성공하고 또 그 병행이 되는 거예요. 임상의 성공은 결국 자금이 잘 들어와야 돼요. 주가 자체도 그렇고요. 자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은 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그 모멘텀으로 아주 적절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복귀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로 판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잘 해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거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저점에서 매수하는 타임도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금을 네이처셀이 유치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주연대가 이만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 회장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네이처셀 임상을 잘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 가치 올라가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주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건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외인들이 한 33,000주 들어오고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한 49,000주. 어제 그 13만 주에서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매 동향을 좀 보면 요 정도죠. 242만 주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좀 늘어가지고 네, 그 정도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또 보시는 게 네이처셀 소액주주연대 지분입니다. 12.62%죠. 조금 정체돼 있어요. 이번에 그 후생선건 때문에. 이거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적극 액트 가입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네이처셀의 사측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데 게시판 같은 데 올라온 거 보면 막 이런 식이에요. 자, 주주들한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꿀먹은 벙어리 마냥 모세로 일관한다. 그래서 공매가 설치는 거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라 회장이 이제 대표로 복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소통을 해야죠, 소통. 그냥 뭐 언제 할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뱉은 말은 AS를 해줘야 될 거잖아. AS. AS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 얘기해 주는 거 좋아. 뭐 인터뷰 갖고 그러는 거 좋아요. 그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주 하더라도 일단 뱉은 말에 대해서는 AS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가속 승인에 대해서 AS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2월 달에 IND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한다고 말만 뱉어놓고 AS가 없잖아요. 아니 뭐 이거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주주들한테 소통하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가속 승인도 한 번 얘기하고서 끝이 아니라 야 이번 지난달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러저러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지사항을 통해서 얘기하든가 또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다든가 솔직한 거를 주주들은 바라고 있는 거고 외인이나 기관도 그런 면들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을 해야죠, 소통. AS를 해줘야죠. 그거를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좀 많이 그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뭐 공매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불만이 섞인 그런 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4분의 1 수준으로 총 거래에 그 대비해서 공매가 많았다. 이런 건에 대한 글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NXT 시장까지 합쳐서 거래량이 96만 주였기 때문에 3월 19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4분의 1은 아니고 뭐 이를테면 뭐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는 되겠지만 KRX 기준으로 한다면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4분의 1 정도 수준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 공매도라는 게 사실 그 네이처셀 사측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사측에서 뭔가 보여줘야죠. 뭔가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솔직하게 AS를 해줘야죠. 솔직하지 않은 기업들의 말로는 그다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HLB 같은 경우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슬슬 이제 대표가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별로 아직까지는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라정찬 씨가 대표이사로 됐으니까 한골 탈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액트에 가입해서 지분을 늘려주는 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다. 그게 도와주는 길이다. 그게 주가를 올리는 일이다. 네, 이걸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생성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겠죠. 요거 좀 차분히 지켜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라정찬 대표이사가 이제 뭔 말을 할 거예요. 그죠? 네, 좀 소통하고 AS 해주는 네, 그런 대표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그 영상 드리는 거 항상 시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텔레그램 방 네, 거기로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전번으로 네이처셀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사인을 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병행해서 한번 하세요. 그래서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